네, 하늘의 경제가 씌워지는 방송 하임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 정규 방송입니다. 요즘에 이제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지 그 포인트도 좀 찾아보고요. 미국의 지금의 경제 상황들,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 어디쯤에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 하나들 좀 보겠습니다. 5월은 일단 뭐 관망하는 달, 조금 더 세게 이야기하면 약간 좀 버리는 달이다. 우리가 5월, 4월 말부터 5월은 증시에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 우리 시나리오 계속 좀 가져가 보고 있겠습니다. 세린메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필요하다. 이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4월 보면은 4월 19일 경쯤에 증시는 피크, 단기 피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 지수 사이클 코너에서도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9일 이후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단기 증시 피크를 아웃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5월하고 6월은 정치적으로나 매크로적으로나 변수가 가장 많은 달, 오히려 하반기에 가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지방은행 위기 다시 부각이 좀 됐고요.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어제 주가가 49.37% 반토막이 단 하루 만에 또 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2000 지수, 러셀 지수가 굉장히 또 2% 이상 빠지고 나스닥도 어제 오랜만에 폭포수를 같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 저녁에 텔레그램에서도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미장이 더 세게 한번 빠져줘야 한국 증시도 반등의 여지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일부 초장에 장 초반에 반등을 좀 했죠. 네, 그런 시그널로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락 압력 구간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반등을 해도 그걸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우리가 오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리퍼블릭 뱅크 얘기가 이제 이익이 급감을 했죠. 그리고 예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다른 은행들도 그런 거 아닌가? 위기감이 다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융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거의 이제 이미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계속 얘기가 이제 더 한 번씩 더 나오는 겁니다. 다만 지방은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도 보지는 말자. 이런 관점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경기 사이클에 있는가 하는 거를 SK 하이닉스나 한국의 수출 금액 지수를 보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결론부터 보면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당장 굉장히 빠르게 안 돼요.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좋은 때였어. 그때가 저점이었어. 그때가 경기 반등의 시작점이었어 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버릴 때 아니다. 오히려 용기 내야 될 때다. 이런 관점 좀 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금액 지수 보고 있습니다. 금액 지수는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130으로. 그런데 전년 대비로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에 있죠. 이렇게 몇 달 더 그어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양전하는 때가 오겠죠. 그게 아마 올 하반기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가 한국 주식은 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약간 지수가 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빠져도 이상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출 금액 지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금액, 이 그래프 잘 받으면 뒤에 미국 기업 이익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금액 지수만 놓고 보면 1월 이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꽤 많이 산 겁니다. 1분기에. 우리가 코스피를 투자할 때는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하나만 봐야 된다면 이 수출 금액 지수, 총지수와 전년 대비 YOY 그것만 봐도 꽤 좋은 수익을 거둔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한 경제지표 9가지에서 살펴본 대로입니다. 유익 있게 봐야지 됩니다. 경기는 반등은 하고 있다. 실물 경기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를 보면은요. 매출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적자 폭은 이번에 또 최대 또 3.4조 원 적자가 났습니다. 요걸 보면서 좀 보죠. 올해 초에인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 영업이익이에요. 지난 사이클 18년도 사이클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분기 연속 하락하고 반등했습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겨우 네 번이에요. 한 2, 3분기 정도, 그러니까 2에서 3분기 정도는 더 하락 해야지 실제 이렇게 이제 턴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반등할 겁니다. 바닥 부근 어딘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히 완전히 반등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기는
자산 시장이 너무 앞서갔다. 코스피가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반등의 구간을 언젠가는 곧 조만간 지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낼 필요도 없다. 지금으로 계절로 치면은 겨울에 거의 끝에쯤에 다가간다. 실물 경기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적자 낼 때, 하이닉스가 적자 낼 때, 하이닉스 적자가 최대로 됐을 때, 그럴 때가 한국 주식은 살 때다. 이렇게 좀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어닝도 한번 보죠. 미국의 지금 어닝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21일 우리가 코로나 때 이때부터 이때 이익이 굉장히 급감을 했다가 그 이후에 쭈르륵 반등을 했습니다. 22년 1분기까지. 그 이후에 지금 계속 내리막이에요. 23년 1분기는 11.2% 정도 증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리막입니다. 2분기까지도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이 어디냐 이걸 찾고 있는데 봐야 될 포인트는 어닝이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 2분기, 3분기 아마 하이닉스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한두 분기 정도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두 분기 정도 더 여유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 코스피가 2,800 간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너무 앞서간다.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거의 이제 바닥에 다가가죠. 이렇게 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막 하락을 하면 또 엄청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2000 깨지네 이런 2350이 깨지면 좀 이상하다. 왜? 경기가 바닥을 돌기 때문에 미국 어닝도 돌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돌 거기 때문에 한국 수출도 돌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FOMC는 다음 주 이제 나오죠. 25bp 인상 90% 이상이라고 보고요. 유럽은 50bp 인상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나요? 달러는 강할 수가 없답니다. 올해는 달러 강한 시나리오 없습니다. 5월, 6월에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부채 한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달러는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할 때 코스피가 그렇게 약하기도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1350원, 1336원 이렇게 가는 것도 약간은 일시적인 상황이다. 4월이기도 하고 우리 지금 안보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일부 가미돼서 온 거지 다시 연말에는 1250원에 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응 트레이딩 관점 어떻게 보면 될 것인가. 일단 경기 반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계속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계속 생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크로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금 벌써 또 5월, 지금 4월 말에 다시 생기고 있죠. 이럴 때가 결국에 기회가 될 것이다. 5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손가락, 이 두 가지만 합치면 올해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사이클도 한번 볼까요? 단기 사이클 보면 하방 구간입니다. 이럴 때는 지수 플레이를 하는 분들한테는 숏더 랠리죠. 고점에서 매도, 고점에서 매도, 올라오면 매도 이렇게 보는 건데 현물을 사는 분들한테는 쭉 빠지면 저점 매수 이런 구간인 거죠.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증시는 3월, 2월 여기가 어디였나요? 언제였나요? 3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떠지면서 저점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는 게 편안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가면 좋겠죠. 나스닥 지수 그래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겁죠. 무겁습니다. 여기서 고점일 거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피도 좀 보죠. 코스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경기 반등, 수출 반등 이런 것 기대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나오겠죠.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좀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고 2350, 80 요 근처까지는 한번 터치를 하고 가면 마음이 더 편하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좀 있다가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을 그려주는 게 매크로하고 좀 더 일치성이 높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며칠 하락하니까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온몸에 공포가 밀려올 때, 그럴 때 저점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는요. 지수 하단으로 보면 올해는 코스닥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코스닥은 너무 오버한 거고요.
코스피는 매크로로 봤을 때는 멀티플 10은 받는 게 타당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통화 긴축의 끝자락에 있고 경기 반등의 이제 출발점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작년은 다릅니다. 작년은 멀티플 9를 받는 게 정당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그 지수는 멀티플 10 정도는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놓고 보면 지금 얼마냐면요. 코스피 200을 놓고 보면 10.54예요.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 한 328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않는데 멀티플 10을 기준으로 한 305 밀린다면 305 정도까지 언더슈팅 나온다면 301부 깨질 수 있겠으나 그때는 비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봐도 멀티플은 10은 줘야 되기 때문에 2350이 깨지면 그건 좀 이상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지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밀리고 있는데요. 2350, 80 이 정도 가면은 꽤 저항이 있으면서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누가 이게 100%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만일에 더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언더슈팅 구간이니까 오히려 그 자산을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서두르지 않는 손가락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너무 장밋빛 전망 그것도 믿지 않고요. 일부에서 얘기하는 올해 엄청난 금융위기가 온다. 보지 못한 금융위기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오네요. 저는 하반기에도 그럴 금융위기는 오지 않을 거로 봅니다. 다만 경기에 대한 둔화, 4분기 경기 둔화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경기 둔화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경기 반등도 조금 더 느리게 그리고 조금 더 약하게 올 거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우리가 통화 긴축을 끝내가는 쯤에는 더 맞는 내용이다. 오히려 수요 억제가 일어나면서 총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면 자산 가격들도 좀 루크엄하게 그러니까 너무 뜨겁지 않게 가는 거 그런 정도가 올해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리고 또 작년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가지 더블 다운이에요. 긴축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즉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면서 금융 사이클도 긴축이 되고 그래서 실물 사이클도 굉장히 하락하는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금융 사이클이 그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로 바뀌거나 최소한 더 이상 다운은 안 되는 사이클이에요. 최소한 중립 사이클이에요. 한국도 금리 안 올리잖아요. 인도도 금리 안 올리잖아요. 캐나다도 금리 안 올리잖아요. 미국하고 유럽만 이제 금리 한 칸, 두 칸만 더 올리면 끝나잖아요. 금리 다운 사이클이 끝나가는 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다릅니다. 그리고 경기도 작년에는 경기의 바닥이 어딘지 1년이 남았던 상황이지만 지금은 경기의 바닥이 거의 다 와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3년과 22년은 근본적으로 금융 사이클과 실물 경기 사이클이 작년과 달라요. 그래서 작년만큼 그런 공포스러운 하락이 증시에 온다면 그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너무 서두르지 않게 그렇게 대응해 나가면은 뭐 엄청난 위기가 온다, 엄청난 위험이 온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가면은 뭐 반도체 막 이럴 때 2000년 때 너무 막 또 따라가면서 포모 그런 흔들리지 않았으면 좀 좋겠고요. 이럴 때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수가 더 빠질 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들 더 포트를 늘려가는 관점. 또 자동차도 좋은 것 같죠. 현대차 오늘 굉장히 와 너무 좋다 뭐 이런 리포트도 있던데 자동차 하반기엔 자동차 이런 또 머지않아서 이제 자율주행 얘기 나올 겁니다. 여름 되면요. 또 뭐 VR, AR, MR 얘기도 나올 겁니다. 애플이 출시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계속 올해는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5월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관망하면서 지켜보되 또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오면 잘 활용하는 그런 5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경제가 쉬워지는 방송 하이엠이었습니다.